여러분, 노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죠. 많은 이들이 나이 들면 결국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요양원은 마지막 선택이라 말하며 전혀 다른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이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들어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소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규칙적인 생활, 일정한 돌봄은 제공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마음의 자유와 사람다운 삶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은 나오고 약도 챙겨주지만 나는 그저 관리받는 물건 같았다. 누군가의 돌봄이 아니라 통제 속에 사는 기분이었다. 그 말 속에는 노년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어도 존엄을 원합니다. 내가 선택한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 삶을 꾸려나가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와 현장 사례를 보면 요양원보다 다른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의 화려한 시설조차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나가고, 내가 원할 때 사람을 만나고, 내 방식대로 하루를 살고 싶다는 욕구가 무시되기 쉽기 때문이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살지 않는다. 뜻이 있어야 하고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한다.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편안하고 존엄이 지켜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의식해 나중엔 요양원 가야지 하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정작 그 말 뒤에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즉, 요양원 선택은 긍정의 선택이 아니라 타협의 선택, 체념의 결과라는 것이죠. 요즘 부모님들이 몰리는 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권을 쥐고 자유롭게 노후를 살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요양원도 실버타운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여러분께 가장 살기 좋은 노후 주거지 1위부터 3위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와 실제 사례, 그리고 현명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 한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70대 후반이셨는데 건강은 조금 불편했지만 혼자서 집안일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모를 사고를 걱정해 요양원 입소를 권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내 밥은 내가 먹고 싶다. 내 방에서 내가 자고 싶다. 요양원은 아직 아니다. 결국 그분은 요양원이 아닌 공동주거형 아파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모여 살고 필요할 때만 간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분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스스로 일상에 활력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되찾으신 것이죠. 이 사례에서 보듯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돌봄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권을 원합니다. 언제 식사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집안에 어떤 물건을 둘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감각을 지켜줍니다.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한때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도 안심하고 본인도 편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정해진 시간에 나오고 활동 프로그램도 정해진 틀 속에서만 움직였습니다. 마치 내가 시계의 톱니바퀴가 된 것 같았다. 그분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단순한 안전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작은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삶은 존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요양원보다 다른 형태의 주거지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실버 공유주택, 시니어 전용 임대주택 또는 아예 자녀와의 물리적 거리를 적당히 두고 혼자 살되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된 공간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곳은 돌봄보다는 자립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 자립 속에서 노후의 행복감을 크게 느낄 수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노년에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심지어 대화하는 시간까지 누군가가 짜놓은 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면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양원에만 몰리지 않고 자율성과 공동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노후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어질 부분에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은 노후 주거지인지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님들이 요즘 가장 선호하는 노후 주거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흔히 생각하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 아닙니다. 바로 지역 커뮤니티형 임대 아파트입니다. 왜 이런 곳이 인기를 끌까요? 첫째,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돈이지요. 아무리 고급 시설이 좋아도 월 수백만 원씩 드는 곳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형 아파트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둘째, 익숙한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오래 살아온 동네, 시장, 병원, 지인들이 있는 곳 근처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주거지는 지역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생활 반경을 유지하면서도 안전망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 부부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아파트 값이 부담돼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니어 전용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지요. 그곳에서는 관리비가 낮았고 필요하면 생활지원사와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옆 단지의 오랜 친구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동네에서 늙고 싶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분들의 미소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역 커뮤니티형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동호회를 만들고 필요한 활동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걷기, 작은 텃밭 가꾸기, 독서 모임 등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발적인 활동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런 생활은 단순히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정신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로 자율적인 사회적 관계를 꼽습니다. 즉, 내가 원해서 맺은 관계가 있어야 마음이 건강하고 외롭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요양원이 아닌
이런 주거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해되시나요? 그들은 누군가에게 관리받는 삶보다 스스로 꾸려가는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존엄과 자유를 지켜냅니다. 앞으로 이어질 부분에서는 이 위에 오른 주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많은 부모님들이 몰리고 있는 곳이며 여러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입니다. 여러분, 노후 주거지 순위 2위는 바로 공동체형 마을 주거지입니다. 흔히 코하우징 또는 마을형 공유주택이라 부르는 곳이죠. 이곳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20여 가구의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각자의 집은 작지만 아늑하고 마당과 부엌, 정원 같은 공간은 함께 나눕니다. 아침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원하면 참여하고 원하지 않으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있으면 누가 나를 관리한다는 기분이 들어 답답했는데 여기는 다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나 역시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늙어서야 제대로 알게 됐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불렀습니다. 즉, 인간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고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죠. 노후의 이 말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경제적 능력이나 젊은 체력이 사라진 자리에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남습니다. 그 연결이 바로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이런 공동체형 주거지는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삶의 상호성을 되찾는 곳입니다.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는 동등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가능한 곳이죠. 또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고립이라고 합니다. 고립은 우울증, 치매, 신체적 질환까지 불러옵니다. 반면 작은 공동체라도 속해 있으면 삶의 활력과 건강이 놀랍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젊어집니다. 정약용 역시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지 않으면 설 수 없다. 이 말은 오늘날 노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기대며 사는 삶이야말로 늙어서 가장 값진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만약 혼자 사는 집에서 늘 적막함에 시달린다면, 만약 요양원의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면, 공동체형 주거지는 분명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활을 지키면서도 이웃과 연결되는 삶, 그 속에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1위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몰리고 있는 최고의 노후 주거지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말씀드릴 차례가 왔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노후 주거지 1위, 바로 자택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역 돌봄 시스템과 연결된 재택 자립형 주거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팔아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는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규모를 줄인 작은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연결해받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 민간이 제공하는 방문 간호, 생활 지원 프로그램들이 확산되며 혼자 살아도 결코 혼자가 아닌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왜 1위일까요? 첫째, 삶의 연속성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쌓아온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꾸어온 집, 정든 동네, 매일 다니던 시장과 병원, 이 모든 것이 노후의 정체성과 직결됩니다.
재택 자립형 주거는 이 소중한 터전을 그대로 지키면서 필요한 돌봄만 맞춤형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들어가려면 입주 보증금과 월 유지비가 상당히 큽니다. 반면 재택 자립형은 기존 집을 활용하거나 소형 임대주택으로 옮겨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며 필요한 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경제적 여력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이 점은 무엇보다 큰 장점입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이 다릅니다. 서울에 사는 한 80대 할머니는 자녀들이 요양원 입소를 권했지만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결국 지자체와 연결된 재택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간호사가 주 2회 방문하고 생활지원사가 식사와 청소를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인다. 내가 원할 때 친구를 만나고 내가 원할 때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다는 자유가 무엇보다 크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비롯된다. 노년의 주거 선택에서도 이 말은 절대적으로 통합니다. 내 삶의 방식을 내가 고른다는 자율성.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요양원보다 재택 자립형 주거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위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3위는 지역 커뮤니티형 임대 아파트, 2위는 공동체형 마을 주거지, 그리고 1위는 재택 자립형 주거. 그렇다면 이 선택들이 우리 인간관계와 어떤 지혜를 알려주는지 다음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리한 노후 주거지의 순위가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님을 아실 겁니다. 결국 노후의 주거 선택은 인간관계의 태도와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건축의 의미가 아닙니다. 집의 크기와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3위인 지역 커뮤니티형 아파트는 오래 살아온 동네에서 관계를 이어가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2위 공동체형 마을은 타인과 부대끼며 나눔을 배우는 삶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1위 재택 자립형 주거는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며 필요한 관계만 맺는 선택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모두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지옥은 타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사람과 관계 맺기를 두려워합니다. 갈등, 오해, 부담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맺은 관계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노후의 주거 선택은 곧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남은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마지막 과업을 자아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잘 살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의 크기도 자산의 액수도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기억을 남겼는가입니다. 이것이 노후 주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노후 주거지를 고를 때는 편의 시설과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맺을 관계의 질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인가?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인가?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따뜻함이 통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노후의 보금자리일 것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남에게 의지할수록 스스로를 잃는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고 동네, 공동체, 제도와 연결되며 스스로의 자립을 지켜갑니다. 이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노후의 비밀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마무리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후 주거지의 현실과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 당연한 선택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똑똑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지키면서 존엄과 자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곳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3위는 지역 커뮤니티형 아파트였습니다. 오래 살아온 동네에서 관계를 이어가며 안정감과 친숙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죠. 2위는 공동체형 마을 주거였습니다. 이웃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기대어 사는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1위는 재택 자립형 주거였습니다. 내 집이나 작은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돌봄과 지원만 필요한 만큼 받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품격 있는 대안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주거지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노후의 주거는 벽과 지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곳을 찾지 말고 스스로 의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노후를 살아가는 방식은 결국 자녀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터전을 지키며 필요한 관계를 현명하게 맺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몇 년을 더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날들을 어떤 관계 속에서 얼마나 존엄과 자유를 지키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노후 준비를 하면서 내 집을 지킬지, 줄일지, 옮길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선택의 답은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의 형태에서 나옵니다. 나는 혼자 살되 익숙한 동네의 정을 지키고 싶은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배우며 살고 싶은가? 아니면 내 집을 중심으로 돌봄과 지원을 선택적으로 받고 싶은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요양원보다 실버타운보다 삶의 터전과 인간관계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마을 공동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노후에 어떤 집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많은 이들이 함께 배우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존엄과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